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한국어 문장으로 감잡는 영어 문장 구조 파트 1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캠핑 가기입니다. 자, 캠핑 가기는 go 캠핑이라고 해요. 여가 활동을 하러 가다 라고 할 때 두 가지 형태 있다고 했습니다. 행위 중심이면 go 하고 ing 붙는 형태, 장소 중심이면 go to 하고 장소를 쓰는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캠핑 가기 같은 경우는 짐을 싸고 이동을 하고 텐트를 치고 밖에서 밥을 해 먹고 야외에서 잠자는 그 행위 중심이라서 go 캠핑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자, 캠핑 자주 가세요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묻는 거죠. Do you로 물어보면 됩니다. Do you often go camping? 자, 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붙는 거는 기본값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묻게 되면 캠핑 가는 빈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뜻대로 이 often이 이렇게 문장 뒤에 붙을 때가 있어요. 큰 의미 차이는 없지만 영어는 필수적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먼저 주는 언어라고 했어요. 부사가 이렇게 뒤에 위치하면 동사가 먼저 오는 거죠. 캠핑 가는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금 더 가까운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장은 아직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에요. 자, 필수 성분은 벌써 질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부가적으로 들어간 아직, 자주는 아닌에 대한 정보만 나열해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주는 often이에요. 근데 자주가 아니래요. often 앞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근데 첫 글자죠.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어줍니다. not often. 여기 아직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보통은 이렇게 뒤에 붙여줘요. 그래서 아직 자주는 아니에요 라는 말은 not often yet 인데 그렇게 자주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 자주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그렇게가 붙었죠. 그렇게 짧습니다. 요 앞에 이렇게 that으로 붙여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자주는 아니고요 라는 뉘앙스는 not that often yet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yet 언급한 김에 yet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yet 같은 경우는 크게 부사로 사용되거나 접속사로 사용됩니다. 부사로 사용될 때는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어 의미가 아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접속사 같은 경우는 but과 의미가 완전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설명은 부사로 사용된 아직에 포커스를 좀 맞춰볼 거예요. 제가 yet 같은 경우는 보통 뒤에 붙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필수 성분 뒤에 위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사입니다. yet은 동사 형태 중에 완료 형태와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됩니다. 완료 형태라고 하면 have pp 뿐만 아니라 has pp, had pp, 그리고 will have pp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yet은 완료의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서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 나 그 영화 아직 안 봤어 라는 말을 할 때 I haven't watched it ye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 그 영화 아직 안 봤어? 라고 질문할 때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haven't you watched it yet 이렇게만 써야 될 것 같은데 긍정 의문문으로서 have you watched it yet? 이라는 형태로도 사용돼요. 이 긍정 의문문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yet이 긍정문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젠지 좀 보여드릴게요. 부가적인 거라서 이건 파란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긍정문에서 I have yet to watch it 이란 형태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 안에 not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I have yet to watch it은 I haven't watched it yet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형태는 조금 더 포멀한 형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아카데믹 잉글리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영어 시험 지문에서는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형태거든요. 자, 지금까지 설명은 yet이 완료 시제와 어떻게 함께 사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가볍게 한번 언급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다음 문장은 작년 겨울에 갓 시작했대요. 동사 과거 시제 쓰면 되겠다. 누가 내가 뭐를 캠핑을 삼형식 동사네요. 언제? 작년 겨울에. 보통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전치사 in 써줍니다. 자, 이것도 가볍게 좀 설명드릴게요. 순간적인 느낌이 드는 거는 시간 전치사 at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느낌은 in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사이 짧은 선은 on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t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시각. on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시간대는 하루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일요일에, 내 생일에, 평일에, 주말에. 그리고 얘는 한 달 포함해서 한 달보다 더 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월 달에 in January, 여름에 in summer, 20대에 in my 20s, 20세기에 in the 20th century. 자, 그래서 계절 이야기할 때는 보통 in이 사용됩니다. 자, 근데 그냥 겨울이 아니라 작년 겨울이에요. 자, 다시 공책으로 돌아가서 올 겨울은 this winter라고 합니다. 작년 겨울은 last winter라고 해요. 그리고 내년 겨울은 next winter라고 합니다.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은 전치사 in이 붙지만 이렇게 this, last, next가 사용되면 전치사 없이 씁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시작했거든요 라는 정보는 I started camping last winte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갓 시작했대요. 이 갓은 부사 only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 동사 앞에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 겨울에 갓 시작했거든요 라는 한국어 문장은 영어 문장으로 I only started camping last winte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첫 캠핑이 겨울이었어요. 자,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재확인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때는 주어 동사 자리 안 바꿔도 돼요. 근데 yes, no question이죠. 소리만 뒤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첫 캠핑이 겨울인의 형태죠.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로서 동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 어순대로 적으면 Your first camping was in winte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다음 문장은 장비는 다 제대로 챙겨갔나요? 챙겨갔어요? 누가? 네가. 뭐를에 해당하는 정보 필요하죠.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리고 다, 제대로 이런 정보들은 부사예요. 필수 성분부터 적어볼게요. 과거에 챙겨갔는지 물어보는 거라서 Did you take? 이렇게 문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장비는 gear라고 해요. 모든 장비는 이 앞에 all the를 붙여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대로 같은 경우는 문장 뒤에서 right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모든 제대로 된 장비를 다 갖추고 있었니? 라는 느낌으로도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리 필요하니까 요거 살짝 올릴게요. 모든 제대로 된 장비를 가지고 있었니? 같은 경우는 Did you have all the 기억인 기어인데 제대로 된 이라는 의미로서 right를 기어 앞에 형용사로서 붙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right라고 하면 오른쪽을 뜻합니다. 오른쪽을 뜻할 때 반대어는 left예요. 근데 옳은이라는 의미로서 right도 사용될 수 있어요. 이때는 반대어가 wrong이 됩니다. 잘못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예요. 이런 것들은 짝꿍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전혀요. 전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이거 덩어리로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Not at all 이에요. 이 at all 부사로 사용된 건데 이 부사 앞에 not이 붙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정문 제일 뒤에 이렇게 같이 사용되는 형태예요. 근데 긍정문에서도 완전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문이랑 사용되는 빈도가 높아서 부정문에서만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자, 요건 덩어리로 기억하기로 했으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할게요. 다음은 처음이라 뭐가 좋은지 몰라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찾아내기 전까지 쓸데없는 거에 멍청 비용도 꽤 썼어요. 문장이 좀 긴데 잘라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 원인, 뒷부분이 결과예요. 결과가 좀 길죠? 결과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뭐뭐 하기 전까지 시간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절 제일 중요한 정보는 쓸데없는 거에 멍청 비용을 꽤 썼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원인부터 볼게요. 몰랐대요. 누가? 내가. 뭐가 좋은지를. 절이네요. 이렇게 이유가 절일 때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because, 두 번째는 as, 세 번째는 since. 그리고 결과를 나타내는 주절은 이렇게 함께 쓸 수 있죠. 자, 근데 이유를 나타낼 때 because도 쓸 수 있고 as도 쓸 수 있고 since도 쓸 수 있다 라고 하면 언제 뭐 써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린이 영문법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가볍게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유를 나타낼 때 이렇게 because를 쓰면 결과보다는 원인에 힘을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since를 써버리면 이유보다는 그 결과에 좀 힘을 준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as 같은 경우는 제가 영린이 영문법에서도 말씀드렸어요. 1 더하기 1은 2 할 때 그 은에 해당하는 equal
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동등하게 중요한 정보로 볼 때 쓸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장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이 결과에 좀 힘을 준 느낌이 납니다. 쓸데없는 거에 멍청 비용을 꽤 썼다라는 정보. 그래서 처음이라 뭐가 좋은지 몰라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since를 써볼게요. since 내가 몰랐대요. I didn't know. 뭐가 좋은지. What is good. 과거의 포커스를 맞추고 싶으면 is 대신에 was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사로서 처음이라 라는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나의 첫 캠핑이라서 라는 의미겠죠. 나의 첫 캠핑이다 를 나타낼 때 It was my first 캠핑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주어 동사 들어갔죠? 절입니다. 그리고 이유예요. 그럼 또 because, as, since 중에 하나 골라서 쓸 수 있겠네요. 참고로 since 한번 썼죠. 영어는 똑같은 단어 반복해서 쓰는 거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ince는 우선 제외하고요. because 또는 as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건데 이 처음이었다라는 정보를 좀 강조하고 싶으면 because 처음이었다는 정보 그리고 뭐가 좋은지 몰랐다라는 정보 둘 다 강조하고 싶으면 as 쓰면 되겠죠. 전 as 쓸 겁니다. 그래서 as it was my first campin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거 자리에 없어서 좀 치워볼게요. 그리고 이거 한 줄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처음이라 뭐가 좋은지 몰라서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영어로 문장을 만들었을 때 문장이 너무 길어진 느낌이 들어요. 이때 좀 짧게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완전 초짜여서, 내가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입문자여서 라는 느낌으로 since I was a complete beginner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정보가 다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어 왕초보라고 하죠. 왕초보도 complete beginner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설명 다 끝났으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 결과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찾아내기 전까지 쓸데없는 거에 멍청 비용도 꽤 썼어요. 자, 주절부터 적어야겠죠. 썼대요. 뭐를? 멍청 비용을. 누가? 내가. 자, 돈을 쓰다라는 표현은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공책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spend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시간 또는 돈을 쓰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예요. 그리고 과거 시제는 spended가 아니라 불규칙이에요. spent예요. pp도 spent고요. 돈을 쓰다는 spend money가 되겠죠. 시간은 spend time입니다. 자, 우선은 돈에 포커스를 좀 맞춰볼게요. 자, 그냥 돈을 쓰다라는 거는 spend money인데 멍청 비용을 썼다라는 거는 쓸데없는 돈을 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 spend 대신에 waste 넣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end money라고 하면 돈을 쓰다 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만 waste money라고 하면 쓸데없는데 돈을 쓰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디에 돈을 썼는지 부가적으로 내가 좀 문장에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짝꿍 전치사 on과 함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낭비할 때도 동일해요. 어디에 돈을 썼는지 말하기 위해서 짝꿍 전치사 on과 함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쓸데없는 거에 돈을 쓰다 라는 말을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면 I wasted money on 쓸데없는 거 직역해 볼게요. unnecessary stuff 또는 item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까지 캠핑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item보다는 기어, 불가산입니다 라는 단어 쓰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제대로 된 장비를 우리가 right gear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돈 낭비는 제대로 되지 않은 장비야 한 거죠. 그 반대요. wrong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쓸데없는 거에 돈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멍청 비용을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I wasted money on the wrong gear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쓸데없는 거에 멍청 비용도 꽤 썼어요는 그러면 I wasted money on the wrong gear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한국어를 보면 이렇게 꽤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꽤 많은 양의 돈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money 앞에 a lot of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언제?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찾아내기 전에. 뭐뭐 전에는 before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가 찾아냈어요? 내가 찾아냈겠죠. 과거라서 과거 시제 써주고요. 뭐를 찾아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진짜 필요하게 뭔지로 들어갔어요. 삼형식 동사입니다. 뭐를 찾아내다는 figure out 이라는 구동사 사용할 수 있어요. 삼형식 구동사입니다. 자, 이거 문장으로 만들면 before I figured out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누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하죠. 주어 동사는 I needed예요. 근데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정보를 우리가 뭐로 나타냈죠?
의문사는 항상 앞에 붙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진짜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 사용됐죠. 일반 동사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actually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근데 주절 주어랑 부사절 주어랑 같다. 이럴 때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어만 딱 생략하고 동사 형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 동사가 주어 기준 수동인지 능동인지. 수동이라고 하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ed 붙여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고 능동이라고 하면 주어가 주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다. ing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찾아낸 거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낸 거죠. ing 형태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럼 figured out을 figuring out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과거 시제는 뭐로 나타내나요? 시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줄일 때. 시제는 주절 동사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 Since I was a complete beginner, I wasted a lot of money on the wrong gear before figuring out what I actually neede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캠핑 입문자라면 누구나 하는 실수 같네요. 실수이다로 보면 비동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식 동사 사운드 쓸 수 있습니다. 뭐가 지금까지 상대방이 나한테 말해준 게 간단하게 is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it sounds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캠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간상 현재 대화에서 좀 먼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대신에 좀 현재랑은 거리가 있지만 상관없지만 이란 느낌으로써 이렇게 that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that을 써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뭐 같이 들린다고요? 실수 같이 들린다고요. 이 형식 동사 뒤에는 형용사밖에 못 오죠. 근데 실수는 명사입니다. 그때 전치사 like 쓸 수 있다고 했어요. like a mistake. 어떤 실수? 캠핑 입문자라면 누구나 하는 실수. 뭔가 길다. 이 mistake 뒤에 부가 설명으로서 이렇게 붙을 수 있겠네요. 한데요. 누가 캠핑 입문자라면 누구나. 이거 직역해서 나타내면 any camping beginners can make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좀 긴 느낌이 들어요.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형태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A classic mistake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캠핑 입문자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실수죠. 그래서 이 mistake 앞에 camping beginners를 넣으면 캠핑 입문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의 의미로서 이렇게 간단하게 명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입문자라면 누구나 하는 실수 같네요 라는 말은 That sounds like a classic camping beginner's mistake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그리고 캠핑이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일이 많대요. 뭐가? 캠핑이. 이게 필수 성분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부사. 그리고부터 해볼게요. 그리고는 and. 캠핑은 이렇게 그냥 캠핑이라고 쓰시면 돼요. 일이 많다라는 거는 많은 노력을 요한다. 많은 일을 요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take effor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어가 단수죠. 그래서 take 뒤에 이렇게 s 붙여서 takes effort로 나타낼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것도 덩어리로 기억해 볼게요. 부사입니다. 부사 덩어리. 뭐뭐보다 than 비교급에서 배웠죠. 누가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했어요. I. 직역해서 thought이라고 적으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expected입니다. 자, 근데 then I thought 또는 then I expected는 뭐뭐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교급이라서 비교급을 나타내는 표현 넣어줘야 됩니다. 한국어에는 없지만 이 effort 앞에 more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캠핑이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라는 표현은 Camping takes more effort than I expected 또는 I though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짐 싸고 챙기고 옮기고 설치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2박 3일 뒤에 다시 다 싸고. 자, 이 정보는요. 이 많은 일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하나씩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들을 명사화 시켜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언급한 거를 나열할 때는 여기 뒤에 이런 선을 그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우선 동사부터 하나씩 나열해 볼게요. 뭐를 사는 거는 buy입니다. 챙기는 거는 짐을 싸는 거죠. pack입니다. 옮기는 건 carry예요. 설치하고 정리하는 거는 setting이라고 하죠. 셋업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명사화 시켜서 나열해야 된다고 했죠. 동명사 형태로 쓰면 됩니다. buying, packing, getting, 그리고 setting up.
자, 근데 마지막은 그리고 나서의 느낌이 있어요. 이때는 then으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대요? 2박 3일 뒤에 다시 다 싼대요. 싸다는 팩이라고 했어요. 이때 구동사 팩업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를 싸요? 이전에 사고, 싸고, 옮기고 세팅한 거를 싸는 거죠. 언급됐습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대명사 it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구동사 뒤에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이 구동사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옮겨볼게요. 그럼 pack it up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명사화 시켜줘야 됩니다. packing it up. 자, 그리고 이 다라는 뉘앙스는 요 it 뒤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all의 형태로요. 자, it 뒤에 이렇게 all 붙는 거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할 때 we love you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너를 사랑해 라고 하고 싶으면 이 명사 뒤에 이렇게 all을 붙일 수 있어요. 대명사 뒤에 다를 의미하는 all이 이렇게 들어갔죠. we all love you 같은 경우는 좀 받아들이기에 익숙한 예문일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 이 뒤에 all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들어가 있죠. 문장 뒤에 이렇게 again 쓸 수 있어요. 그리고 2박 3일 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3 days later로 나타내는데 조금 더 원어민스럽게 a couple of days later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사고 챙기고 옮기고 설치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2박 3일 뒤에 다시 다 싸고 같은 경우는 buying, packing, carrying, setting up, then packing it all up again 3 days later 또는 a couple of days later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지금까지 상대방이 이야기한 거 듣고 나서 힘듦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that sounds 힘든, tiring 또는 조금 더 힘듦을 나타내는 exhausting 이라는 형용사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비동사 플러스 전치사 worth와 함께 worth it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않나요? 라는 형태로 쓰였죠. 부정의문문으로 만들면 됩니다. 주어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동명사네요. 동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 is로 나타낼 거예요. 부정의문문이니까 isn't 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Isn't spending time in nature worth it? 이란 형태로 물어볼 수 있겠죠. Isn't 동사 spending time in nature 주어 worth it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완전요. 완전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definitely 쓰셔도 되고요. absolutely 쓰셔도 됩니다. 다음은 불 피워서 요리하고 자연 속에서 자는 것도 색다른 기분이에요. 색다른 기분이래요. 비동사 플러스 명사로 나타낼 수 있어요. 뭐가? 불 피워서 요리하고 자연 속에서 자는 게 요리하다, 자다 동사 들어갔죠? 동명사 형태로 바꿔볼 겁니다. 요리하다는 cook이에요. 불 피워서 요리하는 거는 이렇게 밖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냄비 같은 걸 올려서 뽀글뽀글 요리를 하는 거죠. 불 위에서 요리한다고 해서 이때 전치사 over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피우는 불은 an open fire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불 피워서 요리하는 거는 cook over an open fir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자는 거는 자다, sleep. 자연 속은 outdoors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주어 자리에 들어가죠. 이 동사 명사화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동명사 형태로 cooking over an open fire and sleeping outdoors. 자, 이때 n으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캠핑 갔을 때 하나의 세트처럼 하는 거죠.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 비동사 is 써줘요. 이게 뭐라고? 완전히 색다른 기분이라고. 자, 이거는 직역 안 하고 평소에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이다 로 나타내 볼게요. unique experience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색다른 경험을 좀 강조해서 나타내고 싶다 하면 명사 앞에 이렇게 such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불 피워서 요리하고 자연 속에서 자는 것도 색다른 기분이에요 라는 표현은 cooking over an open fire and sleeping outdoors is such a unique experience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은 근데 운이 없어서 옆 텐트에 시끄럽게 늦게까지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밤새 뒤척이죠. 이것도 긴데 잘라볼게요. 근데 운이 없어서 옆 텐트에 시끄럽게 늦게까지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밤새 뒤척인데요. 자, 하나씩 적어볼게요. 근데 but 뭐뭐 하면 if로 연결해 줄 수 있겠죠.
if 운이 없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어 you 잡을 수 있어요. You are unlucky. 그리고 옆 텐트에 시끄럽게 늦게까지 술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이에요. 있다 없다는 there is there 안 돼.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들과 같은 장소에 있는 상황을 가지면 이란 느낌으로 이때는 have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가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 사람들로 하시면 돼요. 사람들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옆 텐트에 시끄럽게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이런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옆 텐트 사람들 간단하게 neighbor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냥 옆집 사람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캠핑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옆 텐트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시끄럽게 늦게까지 술 마시는 정보 넣으면 되겠죠. 시끄럽게 짧다 앞에 붙여볼게요. noisy. 그리고 늦게까지 술 마시는 길다 뒤에 붙여볼게요. 마시는 drinking. 늦게까지 until late at night. 자, 이 until은 한국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밤늦게에도 술 마시는 이라는 느낌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밤새 뒤척인데요. 밤새 뒤척이다 라는 표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불면증이 있거든요. 밤새 뒤척이다 라는 거 직역해서 나타내면 뒤척이는 거는 toss and turn으로 나타냅니다. 밤새는 all night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밤새 뒤척인다 라는 표현은 I toss and turn all nigh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역을 해서 문장을 완성해도 되는데 밤새 뒤척인다는 거는 잠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잠드는 게 쉽지 않지 라는 표현 It is hard to sleep 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can 써볼 수 있어요. 조동사 사용되면 항상 동사 원형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be로 쓸 겁니다. It can be hard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운이 없어서 옆 텐트에 시끄럽게 늦게까지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밤새 뒤척이죠 라는 한국어 문장은 영어로 But if you're unlucky and have noisy neighbors drinking late at night, it can be hard to sleep 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대부분의 한국 캠핑장에는 매너 타임이 있지 않나요? 있지 않나요? 또 부정의문문이네요. 뭐가? 매너 타임이 삼형식 동사입니다. 있다, 없다 때문에 주어 동사를 there is, there are로 잡으셔도 되는데 주어를 대부분의 한국의 캠핑장으로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동사를 have로 쓰시면 그런 캠핑장들이 매너타임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라는 형태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주어부터 볼게요. 이 캠핑장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대부분의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란 정보가 붙었습니다. 자, 이거 영어로 쓰면요. Most campsites in Kore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have, 매너 타임은 quiet hours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평서문이죠. 질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have는 do have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do를 첫 번째 동사로 봅니다. 근데 안 나요라고 하죠. 부정의문문의 형태로 문장 시작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am은 다시 소문자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질문이기 때문에 끝소리는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캠핑장에는 매너타임이 있지 않나요? 라는 한국어 문장은 The most campsites in Korea have quiet hours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다음 문장은 그걸 사람들이 안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뭐를? 그거를 삼형식 동사네요. 누가? 사람들이. 여기도 질문인데 안이 들어갔어요. 부정의문문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은 두 가지 형태로 써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방법대로 Don't people follow them? 이라는 형태로서 부정의문문을 이렇게 앞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 부정을 나타내는 not을 이 follow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do people not follow them? 이라는 형태로 쓰는 거예요.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형태는 이 형태예요. Don't people follow them? 이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놀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치도 있는 거예요. 근데 do people not follow them? 이라고 하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 행위 자체를 좀 강조해서 말하는 느낌이 있어요. 1번 문장의 일반적인 형태지만 2번 문장의 형태로도 사용이 됩니다. 막 자주 사용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형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엔 대부분은 잘 지켜요. 잘 지킨대요. 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는 간단하게 most people do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전에 follow라는 동사 썼기 때문에 do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죠. 자, 요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덩어리로 기억하세요. 하지만 but 항상 예외는 있죠. There are always exceptions. 자, 덩어리로 기억하더라도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뭐가 부사인지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 나타내 볼게요. 그리고 다음 문장은 그래도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서 일어나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자, 그래도 기분이 정말 좋대요. 뭐가?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게. 이 형식 동사 feel 쓰면 되겠다. 기분이 정말 좋은 거는 feel really great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주어기니까 주어도 좀 나눠볼게요. 일어난대요. 뭐 하면서?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서. 자, 요건 설명할 게 있어서 공책을 좀 활용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다 또는 잠에서 깨다 라는 말을 할 때 동사 wake up도 쓸 수 있고 get up도 쓸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wake up은 정신적으로 잠에서 깬 거고요. get up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잠에서 깨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잠에서 깰 때 오감각으로 느끼는 것들을 느끼면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서 깰 수가 있어요. 오감각이라고 하면 우선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이렇게 있겠죠. 잠에서 깨는 순간의 그 상황, 오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언급을 할 때 전치사 to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새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는 거는 wake up to 새소리, the sound of birds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도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서 일어나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를 직역해서 적으면 but waking up to the sound of birds feels really grea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but 부분하고 feels really great 부분을 다르게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그래도는 매너 타임을 지키지 않은 사람 때문에 캠핑하는 게 힘든 시간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여전히 좋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but 대신에 still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정말 좋다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만회할 정도로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서 일어나는 게 좋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때 구동사 make up for 쓸 수 있어요. make up for 자주 사용되는 구동사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를 보상하다, 뭐뭐를 만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매너 타임을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겪어야 되는 단점을 보상하다, 만회하다 라는 느낌으로써 이전에 언급했기 때문에 매너 타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불편한 점을 이때는 it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사만 보면 make up for만 이렇게 구동사고 삼형식 구동사로서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따라올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ake up for it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덩어리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feels really great 대신에 make up for it 쓰려면 이 주어랑 수 맞춰야겠죠. 동명사입니다. make 뒤에 s 붙여서 makes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영어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형태로 But waking up to the sound of birds feels really great 라고 나타내셔도 되고 Still waking up to the sound of birds makes up for it 이라고 나타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아침엔 커피 한 잔 마셔야죠. 자, 마셔야 된대요. 누가? 뭐 나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고 캠핑을 시작하는 사람 뭐 누구나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어 you로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를? 커피 한 잔을. You 삼형식 동사 커피 한 잔의 형태로 쓰시면 되겠죠. 아침에는 시간 부사입니다. 문장 뒤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대로 적으면 You have to drink a cup of coffee in the mornin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한국어 문장을 아침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야지 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 뉘앙스로 영어 문장을 쓰고 싶다 하면 You have to start the morning 아침을 시작하다. 커피 한 잔으로 with a cup of coffee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그럼요. 맞지 뭐 이런 느낌으로써 아까 definitely도 쓸 수 있고 absolutely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자주 사용돼요. 이렇게 자꾸 들으면서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샤워하고 캠핑 의자에 앉아서 갓 내린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때 아, 이래서 다들 캠핑을 좋아하는구나 싶어요. 자, 이것도 뭔가 긴 것 같은데 좀 나눠볼게요. 자, 샤워하고 캠핑 의자에 앉아서 갓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때가 여기서 나타내는 그때죠. 동일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고? 내가 이거를
깨달을 때라고. 자, 뭐뭐 할 때다는 비동사 플러스 명사인데 이렇게 when 들어가는 의문사절이면서 명사절인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주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쭉 해서 넣으셔도 되는데 말이 너무 길어지면 뒷내용을 듣기 위해서 너무 오래 기다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긴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하고 대명사 that을 이렇게 넣어서 쓸 수 있어요. 자, 요거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보는 주어에 들어가는 정보죠. 이거 명사화 시켜서 나타내면 됩니다. 주어 좀 나눠볼게요. 샤워하고 캠핑 의자에 앉아서 간내리 커피 한 잔 마시면 시간상 샤워부터 하네요. 이거부터 언급해볼게요. After, 아침에 하는 샤워니까 a morning shower. 캠핑 의자에 앉아서 간내리 커피 한 잔을 마신대요.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명사화 시켜서 써주면 sitting in a camping chair and drinking a cup of coffee 인데 여기 간내린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컵 앞에 이렇게 fresh 넣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직역하면 이렇게 동사 두 개를 동명사로 만든 다음에 하나의 주어로 이렇게 써볼 수 있긴 한데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때 전치사 with 써서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드링킹 빼버리고요. 왜냐면 커피는 당연히 마시는 거기 때문에. and 빼버립니다. 전치사 with만 넣어서 똑같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짝꿍이니까 같은 라인에 적어볼게요. 그래서 샤워하고 캠핑 의자에 앉아서 간내리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상황을 명사화 시켜서 나타내면 after a morning shower sitting in a camping chair with a fresh cup of coffee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다고? 그때가 내가 이래서 다들 캠핑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래요. That is when 내가 깨달은 거죠. I really understand로 나타내 볼게요. 내가 진짜 이해할 때 뭐를? 왜 사람들이 캠핑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왜라고 했습니다. Why people love camping so much. 자, 그 다음은 듣다 보니 저도 캠핑이 가고 싶어지네요. 자, 이거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계속 들어와서 내가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직역하면 having been listening to you 이런 형태로 이 부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는 분사구문입니다. 영린이 영문법 마지막 영상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이야기 안 할게요. 그래서 어떻다고? 캠핑 가고 싶어졌다고. I want to go camping. 나도 to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되게 문법적인 것 같고 어색하죠.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네가 나를 캠핑을 가고 싶게 만들고 있어 라는 뉘앙스로 Now you are making me want to go camping too 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야, 네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때 이런 문장 구조로 생각 표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다음번엔 같이 가요. 가재요. 같이. 자, let's go. 이거 기억하세요. 같이. together. 언제? next time. 참고로 let's 같은 경우는 let us를 줄인 겁니다. let's go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let 오형식 동사. us 목적, go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 형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려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을 위해서 준비한 한국어 문장이고요. 이제 각 한국어 문장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 다시 정리해서 한번 봐야겠죠? 자, 캠핑 자주 가세요? Do you go camping often? 아직 자주 가는 편은 아닙니다. Not that often yet. 작년 겨울에 갓 시작했거든요. I only started camping last winter. 첫 캠핑이 겨울이었어요. Your first camping trip was in winter. 장비는 다 제대로 챙겨갔나요? Did you have all the right gear? 전혀요. Not at all. 처음이라 뭐가 좋은지 몰라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찾아내기 전까지 쓸데없는 거에 멍청 비용도 꽤 썼습니다. Since I was a complete beginner, I wasted a lot of money on the wrong gear before figuring out what I actually needed. 캠핑 입문자라면 누구나 하는 실수 같네요. That sounds like a classic camping beginner's mistake. 그리고 캠핑이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And camping takes more effort than I expected. 짐 싸고 챙기고 옮기고 설치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2박 3일 뒤에 다시 다 싸고 buying, packing, carrying, setting up, then packing it all up again just a couple of days later.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That sounds exhausting. 그래도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But isn't spending time in nature worth it? 완전요. Definitely. 불 피워서 요리하고 자연 속에서 자는 것도 색다른 기분이에요. Cooking over an open fire and sleeping outdoors is such a unique experience. 근데 운이 없어서 옆 텐트에 시끄럽게 늦게까지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밤새 뒤척이죠. But if you're unlucky and have noisy neighbors drinking late at night, it can be hard to sleep. 대부분의 한국 캠핑장에는 매너 타임이 있지 않나요? Though most campsites in Korea have quiet hours. 그걸 사람들이 안 지키나요? Do people not follow them? 대부분은 잘 지켜요. Most people do.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죠. But there are always exceptions. 그래도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서 일어나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Still, waking up to the sound of birds in the morning makes up for it. 아침엔 커피 한 잔 마셔야죠. You have to start the morning with a cup of coffee. 그럼요. Absolutely. 샤워하고 캠핑 의자에 앉아서 갓 내린 커피 한 잔 마시면 After a morning shower, sitting in a camping chair with a fresh cup of coffee. 그때 이래서 다들 캠핑을 좋아하는구나 싶어요. That's when I really understand why people love camping so much. 듣다 보니 저도 캠핑 가고 싶어지네요. Now you're making me want to go camping too. 다음번에 같이 가요. Let's go together next time.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